프리랜서 분들은 일단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연매출 7,500 기준부터 세금 신고가 많이 어려워져요. 사업자 등록증도 내보는 거 고려하시고 세무기장도 웬만하면 고려해보세요. 네, 오늘은 프리랜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프리랜서 분들도 참 세금 많이 내세요. 중간중간에 이제 잘 상담받고 그리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받으시면은 세금 진짜 많이 아끼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년 5월까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지 하면서 이제 기다리시다가 갑자기 종합소득세 안내문 들고 오세요. 답 없어요. 그때 가서 뭘 하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연말 전에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을 때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리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프리랜서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우리가 이제 용어를 프리랜서라고 하지만 이제 세법상으로는 어떤 해당 업무를 근로자가 아니에요. 어디 귀속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세요. 가장 큰 예시가 이제 보험 설계사 분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요즘 특히나 많은 배달 대행 하시는 분들, 뭐 프로그램 개발하시는 분들, 아니면 디자이너들, 그리고 부동산 매매 하시는 분들, 분양사 직원분들 이런 경우에는 어떤 회사에 종속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로자는 아니에요. 근데 이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우리는 사업소득이라고 한글로 이제 표시를 하고요. 그 영어로는 이제 프리랜서라고 해요. 세법에서는 이제 사업소득으로 구분을 하게 되어 있고 그거에 따른 세법 의무들을 이제 주고 있죠. 이분들의 수익 구조와 이분들의 비용 구조를 좀 알면은 우리 세금 절세할 수 있어요. 프리랜서 분들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소득이에요.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자 등록증만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랑 구조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맨 먼저 이제 수익, 어떤 업체한테부터 이제 용역 계약을 체결하시고 돈을 받으시겠죠? 대부분 3.3%를 떼고 받으실 거예요. 이게 원천징수세액이라고 하는데 100만 원을 받기로 하셨으면 3만 3천 원을 떼고 뭐 96만 7천 원 이런 식으로 받게 되겠죠? 그러면은 내 수익은 96만 7천 원이 아니고 100만 원이에요, 일단. 100만 원이 수익으로 찍히고 3만 3천 원은 내가 미리 낸 세금이라고 해서 나중에 5월달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환급받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내 세금에서 차감되기도 해요. 그래서 내 수익은 일단 3.3%를 떼기 전 금액이 수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비용. 이 비용 처리가 사실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업장이 있고 여러 가지 뭐 물건도 판매하고 이러신 분들은 뭐 정확하죠? 물건 사온 거. 그리고 내가 사업장 월세 준 거.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뭐 세금 계산서나 이런 것들로 드러나는데 그 프리랜서 분들은 뭘로 비용 처리하냐? 첫 번째, 카드 쓴 거. 프리랜서 분들도 이제 어딘가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출퇴근하세요? 주유비도 비용 처리 가능하고 그리고 내가 뭐 일을 하기 위해서 통신비도 지출했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 소모품이 필요해서 카드로 뭐 지출했다? 인터넷으로 뭘 샀다? 카드로 샀어요? 다 가능해요. 이것도 적격증빙으로 비용 처리 가산세 없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카드 경비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잘 축적해 두시는 건 좋아요.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거 프리랜서 분들 자동차 리스하고 렌탈하고 아니면 자동차 취득하신 거 비용 처리 되냐? 돼요. 왜냐? 내가 사업에 썼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한 거랑 제가 똑같다 그랬죠? 결국은 내가 어딘가에 뭐 일을 하기 위해서 출퇴근하는 데 썼다, 뭐 출장 가는 데 썼다 이러면은 자동차 관련 리스, 렌탈, 뭐 취득하신 거 다 비용 처리 가능하다. 이거 많이 누락하세요. 인건비 신고. 프리랜서도 내가 일을 하기 힘들면은요 누군가에게 하청을 줄 수 있어요. 다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가능해요. 정확하게 때마다 인건비 신고하시면은 엄청난 절세가 될 수 있어요. 대부분 누락하세요. 그러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최소한 내년 1월 10일 전까지는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인건비 신고 꼭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대부분 프리랜서들은 지역 건강보험료를 낼 거예요. 집 있고 차 있고 재산 좀 있고 소득 있고 지역보험료 어마어마하게 나오실 거거든요. 이런 분들 꼭 비용 처리하셔야 돼요. 건강보험료도 비용 처리 가능해요. 그리고 경조사비. 경조사, 뭐 장례식도 있을 수 있겠죠. 뭐 돌잔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거기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지출된 금액은
접대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 내역들을 잘 모아주세요. 내역이라고 하면은 요즘 모바일로 많이 오죠? 모바일 청첩장 카피해 두시고 뭐 그 장례식 문자 오고 그러면 캡처해 놨다가 보관해 주셨다가 저희 주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비용을 차근차근 잘 쌓아 가시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사업 경비로 뭐뭐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신 거 있죠? 다 가능해요. 네, 그렇게 해서 잘 세팅해 주시고요. 수익과 비용이 어느 정도 다 매칭이 돼요. 그럼 우리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돼요. 프리랜서 분들은 다른 신고 의무 다 없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돼요. 이것만 잘하시면 되는데 고액 프리랜서 분들은 저는 노란우산공제 꼭 드시길 바랄게요. 이거 나라에서 파는 건데 이거 그냥 적금이에요. 적금인데 혜택이 좋아요. 일단 복리, 우리 알죠? 복리라고? 이자에 이자를 붙여주는 복리.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복리 상품 거의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소상공인들의 노후를 대비해주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예요. 저는 월에 한 30에서 한 40 정도 불입하는 거 많이 권장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좋아서 나는 한도까지 다 부을래. 100만 원,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붓겠다. 이러지 마세요. 왜냐면 이게 목돈으로 쌓였을 때 이걸 꺼내가면은 내가 뺄 수 있는 이유, 만 65세 이상이 됐거나 아니면은 내가 더 이상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내가 그 전에 받았던 거 다 토해내야 돼요. 세제 혜택으로 받았던 거. 그래도 난 더 붙고 싶어. 난 노후에 더 열심히 놀 거야. 편안하게 살 거야. 그러면은 연금저축계좌라는 상품도 있어요. 세액공제 가능한 거. 그건 한 달에 한 5, 60 정도 부으셔도 상관없어요. 그 부양가족 등록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로소득엔 여러 가지 공제가 많이 붙거든요. 근데 프리랜서 분들은 소득공제 붙는 게 많이 없어요. 신용카드 썼다고 뭐 소득공제 붙지도 않고 뭐 자녀들 교육비 냈다고 공제도 없고 병원비 냈다고 공제도 없고 이런 공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세율을 따졌을 때 부양가족을 프리랜서한테 등록하는 게 더 절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한테 넣는 게 유리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따지고 봤을 때 와이프랑 나랑 비교했을 때 내가 더 고소득자다. 내가 프리랜서인데 그러면 고소득자한테 넣는 게 부양가족도 훨씬 유리하다. 네, 이런 식으로 소득세도 절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스텝 조금 더 나가 볼게요. 저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것도 절세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프리랜서 분들은 아무리 촘촘하게 해드리려고 해도 누락되는 게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은 카드도 국세청에 다 자동으로 등록이 돼서 반영이 되기도 하고 자동차 리스 렌탈이나 이런 것도 그 자동차 회사에서 세금 계산서 끊어줘요. 그럼 누락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이 신경을 안 써도 자연스럽게 비용들이 잘 누적이 돼요. 거기에 저희가 한 번씩 5월에 한 번씩 체크만 해드리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것도 좋다. 프리랜서 분들은 일단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연매출 7,500 기준부터 이제 세금 신고가 많이 어려워져요. 복식장부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사업자 등록증도 내보는 거 고려하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세무기장도 웬만하면 고려해보세요. 요즘 프리랜서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런 프리랜서 분들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한 뭐 3.땡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싼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이제 수수료를 저렴하게 하고 그리고 환급금을 막 높이 말해주는 게 있는데요. 위험해요. 사실 그분들 제가 말한 이런 비용 처리 리스트 여러분들한테 요청한 적 없을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한 줄 아시냐면 대부분 그냥 임의로 해요. 그냥 이런 비용이 발생했겠지? 그냥 가짜 숫자 넣는다 그러거든요. 대부분 그냥 빡빡빡 이렇게 넣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에 대한 책임 리스크는 뭐 그걸 신고한 3.땡이 일부 질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납세자예요. 가산세를 내고 본세를 내야 되는 건 납세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솔직히 요즘 우리 세무사협회에서도 그 단체를 없애려고 그 불법이라고 굉장히 소송도 많이 넣고 있어요. 세무 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단체거든요. 그런데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상담 잘 받고 그리고 적절하게 세금 절세해 드릴 수 있는 저희와 같은 세무사를 만나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내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저녁이나 뭐 주말을 이용해서 프리랜서 활동을 하는 게 회사에 들어가지 않겠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프리랜서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그냥 합산 신고하면 된다 그랬죠? 이게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회사에 들어갈 가능성은 없다. 간혹 가다가 내가 직장 생활 하는데 저녁에 또 직장 생활 한다. 이거 괜찮냐? 물어보시면 또 있는데 이것도 사실 세법이나 이런 뭐 4대 보험법에서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간혹 가다 여러분께서 메인으로 다니시는 직장에서 겸업 금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좀 조심하면 돼요. 이게 왜 걸리냐면 이쪽에서 이제 다른 서브 직장에서 이제 4대 보험을 들려고 하다 보니까 몰랐어요. 여기도 몰랐겠죠? 가입했더니 이중가입이다 하고 회사에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프리랜서는 4대 보험 자체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걸릴 일이 없어요. 회사 생활 외에 또 이렇게 잘 하시는 일이 있다라면은 저는 뭐 주말이나 뭐 퇴근 이후의 삶을 통해서 소득 발생하신 거 너무 좋다라고 생각해요. 네, 여기까지 프리랜서 세금 이슈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더 궁금하시거나 질문사항 있으면 댓글로도 남겨주시고 로뎀 세무법인에 편하게 전화 주셔도 됩니다. 힘이 나죠. 다 좋아. 응.